네, 안녕하세요. 한국 피그마 사용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5월 릴리즈 노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피그마 싱가포르 에이펙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이름은 윤혜열인데요. 또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서로 또 영어 닉네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에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금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릴리즈 노트는 저희 피그마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인 단군 소프트와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단군 소프트의 또 이 컨설턴트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각각 좀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피그마 사용하시는 분들 좀 지원 드리고 있는 디자인 어드보케이트 이주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 진행하게 되어서 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피그마 지원드리고 있는 솔루션 컨설턴트 전지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또 피그마의 또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주환 님은 이제 디자인 쪽에서 좀 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지용 컨설턴트 님은 또 개발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좀 피그마가 요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분들도 요즘에 AI가 또 많이 또 사용하시면서 또 피그마 MCP 등등 또 되게 많이 또 피그마를 사용하고 계셔서 오늘 두 분의 인사이트도 많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세션 전에 저희가 또 이제 하우스키핑 관련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세션이 종료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세션 등록하셨을 때 입력하신 메일로 라이브 세션 녹화본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 중에 유익했던 내용은 또 추후 받아보실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실 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Q&A 이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은 목록 쪽에 Q&A가 있는데 그 Q&A 쪽으로 버튼을 눌러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 또 단군 소프트 또 기술 또 지원팀 쪽에서 또 지금 또 스탠바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또 Q&A를 보시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보시고 또 이제 또 필요한 또 답변들도 미리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팅이 또 공개 채팅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또 인사말도 나눠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많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저희 세션이 이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의 세미나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같이 이제 이 피그마를 사용하시는 또 동종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약간 커뮤니티 성격의 세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볍게 인사말도 나눠주시고 좀 재미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너 있는 소통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세션 진행하면서 오늘 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설문을 또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이제 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이 이제 있는데 이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간중간에 화면에 이렇게 딱 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버튼처럼 눌러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같이 참여하신 우리 커뮤니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전반적으로 물론 이게 무기명으로 이제 되니까요. 이제 부담 없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클릭해 주시면은 또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또 전반적인 어떤 무드에 맞춰서 저희가 좀 더 진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키핑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Introducing 라운드 트립입니다. 뭐 라운드 트립 하니까 뭔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운드 트립이라는 것은 요즘에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 도구도 쓰시고 또 이렇게 프롬프트로 디자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렇게 디지털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이제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아이디어 가지고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코드 AI 에이전트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시작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제 방향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피그마가 현상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라운드 트립을 지원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모 랩스에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젠다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미국 본사의 컨설턴트 분들이 실제 이런 데모 랩을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이제 이주환 매니저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찝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피그마 업데이트. 그동안 또 피그마가 또 지난번 또 한 몇 달 전에 했었던 그 뉴 릴리즈 이후 5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지윤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맨 마지막에 저희 또 당근소프트에서 또 설베이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설문에 또 참여해 주시면 맨 그 추첨을 통해서 총 100분에게 또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잘 청취하셨다가 마지막까지 설문까지도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이주환 어드보케이트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서베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미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클릭하시면은 무기명으로 올라가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혹시 바로 코드에서 시작하시거나 또는 이제 코드로 만들어진 프로타입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시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피그마 캔버스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와 같은 변화가 불과 작년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으니까요. 네,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피그마 캔버스에서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전지윤 매니저님께서는 그 이제 개발자로서 지금까지 쭉 이 업계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좀 실제로 좀 개발자분들의 코드에서부터 이렇게 그 디지털 프로덕트가 창작되는 경우들을 좀 최근 들어 많이 목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워낙에 이제 기업마다 워크플로우가 다양하다 보니까 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출발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그 이주환 매니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요즘 디자이너 분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또 어떻게 또 개발자 분들하고 협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협업보다는 요즘은 디자이너들도 에이전트 아이디를 써서 작업 시작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정 작업을 어쨌든 디자이너가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 캔버스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아젠다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그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라운드 트립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피그마에서 어떻게 또 공존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환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렸던 당구소프트 이주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제 릴리즈 노트라는 이름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좀 AI 기능, 그 중에서도 디자인과 코드를 오가는 기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면 다음 달에 이제 컴피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큰 업데이트 내용이 공개될지 예상도 해볼 수 있을 듯 해서 네, 앞단에서는 우리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본 다음에 좀 상세 업데이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계신지 좀 투표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랙티브 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항상 디자인 캔버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그젠 보드가 될 수도 있고 코드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으로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고 개발을 마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디자인 캔버스에서 좀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피그마 메이크나 뭐 다른 프로토타이핑 툴,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 이런 다른 시작점이 많아진 만큼 좀 다양한 의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좀 다양한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앞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나눠볼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놓치고 있었던 뭐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네,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플로우는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진행되었던 우리의 업무 흐름을 보면 빈 캔버스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확장을 하고 모든 화면을 디자인을 끝마친 다음에 이제 목업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검증된 것만을 가지고 최종 디자인을 코드로 구현하는 그런 흐름이 좀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플로우는 좀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대부분 더 저렴하지만 검증 신뢰도가 낮은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AI의 등장은 좀 이런 전형적인 틀을 이제 통째로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피그마에서 만들어 놓은 몇 장의 프레임을 가지고 AI를 통해 좀 확장해 나가는 케이스도 생겼고, 아니면 이미 동작하고 있는 코드를 다시 불러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코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동작하는 사례들도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그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통합된 형태를 라운드 트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피그마는 또 이런 라운드 트리핑의 과정을 더 부드럽고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캔버스 그리고 코드 에디터 이 두 가지 장소를 오가면서도 디테일을 잃지 않게 만들고, 작업자가 어디에 위치하든지 정확하고 강력한 편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출시한다거나 새로운 MCP 스킬을 좀 공유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투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라운드 트리핑 과정이 더 정교해지면 좀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해질까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피그마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코딩이 디자인 작업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만 가지고 디지털 프로덕트를 구축했을 때 물론 이제 조금 더 효율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편해지고 비효율적으로 퇴보하는 흐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작업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실무자들은 예전에 통합된 협업 환경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좀 일을 해왔다면 다시 고립된 로컬 머신이라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로컬 머신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 작업물의 생산 속도 그 자체는 빨라졌을 수 있겠지만 협업에서 좀 가장 중요한 단계인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물을 다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나 하나의 화면만 탐색하는 뭐 그런 폐쇄적인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좀 사람의 시각을 협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물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각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은 아이디어를 좀 폭발적으로 발산해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방해하고 사용자 경험 그리고 유저 플로우 그런 전체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하는 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플로우는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협업을 방해한다라는 또 공통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피그마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실시간으로 함께 같은 화면을 보고 수정하는 그런 단순한 것만으로도 협업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협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그때 이미 증명이 되었지만 AI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시 협업의 가치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는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다시 한번 협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플로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좀 테스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코드 에디터에서 코드로 작업을 시작했다면 이제 코드에 대응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그마는 이제 코드 투 캔버스, 라이트 투 캔버스라는 새로운 MCP 스킬을 출시하면서 코드 파일을 디자인 캔버스에 그려주는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부터는 코드 에디터에서 작업을 시작한 다음에 코드 산출물을 캔버스로 가져와서 팀원들과 함께 디자인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반영하고 다시 코드 에디터로 내보낼 수 있는 완전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코드에서 디자인으로, 디자인에서 다시 코드로 되돌아가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바로 라운드 트리핑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피그마의 MCP 서버를 통해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작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효율화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AI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 기능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AI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캔버스와 피그마 메이크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메이크 키트라는 기능은 피그마 메이크에서도 가이드라인, 마크다운 파일을 이용하게 만들어졌고, 디자인 에이전트는 피그마 캔버스 안에 컨텍스트를 바로 활용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이크 결과물을 더 빠르게 편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지금도 피그마 메이크 링크를 캔버스에 붙이면 디자인 캔버스에서 메이크 프로토타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화면을 캡처하고 디자인을 수정한 다음에 메이크 파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메이크 파일을 3가지 작업 방식인 코딩과 프롬프팅, 디자인을 사용해서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 조직은 하나하나의 화면을 잘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흐름으로 제품을 사용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메이크에서 한 번에 하나의 화면에만 집중해야 했던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그마 메이크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이크에 구현된 여러 가지 페이지를 캔버스에 펼치는 기능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이크 파일을 펼쳐놓고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면 하나의 화면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기능들은 특히 협업이라는 핵심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좀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피그마 메이크로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디자인 캔버스에서 펼쳐놓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메이크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잘 활용하면 앞으로 피그마 메이크 파일과 디자인 파일을 병렬 관리하는 방식이 더 고도화되고 편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데모랩이라는 파트로 3가지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디자인을 피그마 캔버스로 불러온 다음에 디자인을 수정해 나가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드로 존재하는 디자인 시스템이나 앱 화면을 피그마로 불러와서 버전이 맞지 않는 디자인과 코드 저장소에 버전을 동기화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존 디자인 프레임을 수정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워크플로우들은 피그마 MCP를 활용한 AI 워크플로우인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MCP 숙련도나 사용 패턴이 정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쯤에서 3번째 인터랙티브 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과연 MCP를 얼마나 잘 쓰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해져서 이런 폴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스스로 얼마나 내가 MCP를 잘 쓰고 계신지 좀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분들만 참석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 혹시 그 MCP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지윤 매니저님께서 MCP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피그마 MCP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MCP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그 MCP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그 제공자를 함께 연결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그 AI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그마 MCP는 피그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MCP이고요.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디자이너분들이 담아 놓으셨던 그런 디자인의 모든 정보들을 AI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해서 빠르게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코드화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즘 개발자분들이 다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AI 에이전트한테 그 여러분들께서 디자이너분들께서 작업한 그 정보값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는 것이 피그마 MCP라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직 MCP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오늘 세션을 통해서 좀 몰랐던 내용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데모랩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데모랩에서는 이제 커서 아이디를 사용했지만 이제 다른 에이전트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제일 먼저 AI가 만든 초안을 가져와서 좀 고도화하는 워크플로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ll right, first thing we're going to show you is how to install the MCP server. So to start, you're going to open up your coding agent. I'm using Cursor today, but the process is very similar for other popular agents as well. In Cursor settings, you're going to go to the plugins tab, and you can either browse for the Figma plugin. Here we see it under the suggested option, so I'm going to click on the Figma plugin and say add to Cursor. This will install the MCP server as well as a number of skills, which we'll get to. We're not done yet, though.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ctually authenticate the MCP server. So I'm going to come back to a different tab, Tools and MCP, and we can see that we have the server, but it needs authentication. So I can click Connect. This will open up a browser window where you can log into your Figma account. In this case, I'm already logged in, and you just click Agree and Allow Access, and this will grant your AI agent access to the Figma MCP server. So you just made that look so nice and easy, which generally it is, but that last step, authentication, is really easy to get stuck on. Again, what you want is for the agent to open a browser tab, asking you to allow it to access Figma. If you get stuck or if you don't see the browser tab, which often means the agent failed silently, you can check out our Help Center for detailed installation instructions. Once you complete this step, you're good to go. Yeah. Some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if you installed the MCP server before March 24th, you need to update it to get all the new features that we're about to show off. So now that we're all set up, let's get into the first workflow, elevating your vibe-coded designs by bringing them to the canvas. We've talked to a lot of design teams lately experimenting with agents and starting in code. And we're also seeing a lot of these teams experimenting with something that we've been hearing called prototyping playgrounds, right? A prototyping playground is a sandbox that has your real code, your real screens from your actual production products, but in a low stakes space where the teams can build, they can break things or tweak prototypes without affecting production code or the actual final designs. If you don't have access to any kind of prototyping playground, this is not a big deal at all. This demo applies to anyone who's doing any kind of prototyping in code. So for our first example, let's say we work on a consumer fintech app that helps people track their savings and set goals. A PM on our team explored a new onboarding flow within our AI agent, which doesn't yet exist in our production app or in our Figma files. Yeah. And it looks like this. And this is amazing, right? I mean, obviously, it's fantastic that other teams are able to get involved and use tools like AI prompting to actually get some pretty
nice artifacts for us to actually look at. But I will say this looks a bit off. The design definitely looks AI generated. I think there's a little bit more design thinking that needs to be done here. I definitely agree. What we're looking at is an onboarding flow, which is technically what our agent was asked to build, but this doesn't feel like a done job. But since it's difficult to assess fully without seeing all the screens side by side, I would love to get this flow into Figma to see if we can improve it. I built a custom skill to help us do this, but before we see it in action, Anthony, can you tell our audience a little more about what a skill even is? Yeah, absolutely. So skills are just instructions that agents can use or reuse to help you accomplish a task. Skills are stored as files, which essentially just text. Any repeatable defined task that you'd otherwise be re-prompting your agent to execute is a really good candidate for a skill. All of the skills that we're featuring today, including Amy's that we're about to demo, are available on Figma's community skills page. Just copy the GitHub link into your agent and ask it to download and install. So now let's see this custom skill in action. Again, it takes a prototype built directly in code and brings each unique screen onto the Figma canvas as a design frame. This feature is actually coming soon to Figma Make as well, which is so exciting, so stay tuned for that. Now, agents will generally use the right skills based on your prompt, but you can also call these skills directly by typing / and the skill name. And if we go to the prompt, I wrote my agent, you can see that I did just that. I typed / prototype to Figma, which is the name of my skill, and I asked it by Cursor, my agent, to use it on the prototype running in localhost that we just saw. And here is the output. Now we see each step of this prototype laid out on the canvas. Not only that, we see annotations here detailing the interaction implementation details that we saw in the live localhost, and also a little flow overview, which I think is neat, describing what we see here. Yeah, I want to stop and go into a little bit more detail on this, if you can follow me. I think some of the things, just to call out real quickly, right, that the MCP server was able to bring all of those screens in so quickly. Your skill on top of that is adding additional context like the annotations, which these annotations in particular are actually about interaction details. So this is a layer of context on top of just how things are actually looking visually. Summary is fantastic. This helps people get oriented really quickly into the flow that they're looking at here, right? So the combination of the actual power of Figma MCP server and having your own skill that is optimized for how you actually want this thing to look and how it actually bring in those frames. This is really, really powerful. Thank you, friend. Yeah. And actually, I did create this after speaking directly to users, friends, peers in the industry who were creating live code prototypes, but were really struggling to get feedback on those artifacts because it is pretty tough to do in a live production environment, right? So this was built directly with that pain point in mind. So I hope it's helpful for them, but it's already really helpful for us because seeing all of these screens laid out here, love that. But I can immediately see that this prototype is indeed a little overwhelming. And I'm thinking that prompting this to perfection would just be really painful. So we have it in Figma. What do you say we just iterate on it live to improve it? Let's get on the canvas, do some design work. I love this. Okay, so I have some initial thoughts here. We have our first page of our onboarding flow that we're looking at here. Do we really need an eyebrow header saying that this is the onboarding flow? We kind of know we're in the onboarding flow. Let's get rid of that. Yeah, I think in the same vein, this steps UI feels a little redundant here. We already have a progress bar. Yeah, that's a really good point. I'm gonna nix that. Probably, I think the biggest piece of feedback, which you kind of already mentioned, is like we have all of these UI elements here. It feels really busy. When I think of an onboarding flow, I'm not thinking of like actually showing every single piece of real UI. Can we have a more streamlined approach to this, something that feels a bit more impressive? I definitely agree. And actually, we have some really beautiful design system assets that I think can do just that. Like, what if we communicated everything we needed in a composition like this? This is great. We actually have some other illustrations too as well. I might actually bring in, just to try another example. I know we have some of those larger like hero illustrations that we've used in other places. So let's bring that in. I did like your title though, so I'm gonna go ahead and grab that. I'm gonna detach from this component right now. Crimes. But you know, you're iterating, you're exploring. This is the opportunity to do this kind of more flexible work, I would say. While you're doing that, this
header at the top here kind of feels redundant if we have this beautiful header that you're crafting now. So I'm going to remove that, add some auto layout to live demoing. Oh, this is what happens. Let's wait till the end to do that. I'm going to move this progress bar here to the bottom because that header is looking pretty big up there. Love it. Let me go ahead and update some of the text. I know we have some new copy from our copywriting team, so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put that in. Save, unlock, repeat. Great. Auto layout is auto layouting. We love when that happens. And yeah, this is how's looking it good. I looking? might swap out those buttons at the bottom. They look kind of like our standard buttons, but I know we have some nice big display buttons with some better colors. Let's go ahead and drop that in there too as well. So What do you think? I'm obviously biased, but I think this is feeling like a much stronger visual direction for an onboarding flow, right? So our vibe coded prototype was a solid starting point to validate an idea like pretty quickly, but riffing on the canvas together got us to a much stronger solution, I think. Yeah, absolutely. And we had some good input from the AI flow that we initially brought in, some good ideas that we wanted to keep and some ways that we wanted to approach that kind of stuff. But the design feels like it's much more in a state that I would feel comfortable sending out for feedback or prompting to our agent and actually updating our code real with our new version of our design that we have here. Definitely. So let's recap what we just did. We started with a prototype built in code and brought all the screens into Figma as a flow using a custom skill I built and refined it until it cleared our bar for craft. This is a really great example of what's possible with the updated Figma MCP server. Yeah. And sometimes the canvas is just the easiest path or the fastest path forward, especially when you're co-designing or collaborating within a team as well. We still have that canvas experience to help make those good design decisions. 네, 요약하자면 이미 코드화된 산출물을 이제 피그마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커스텀 스킬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토타입 투 피그마라는 스킬을 활용했고요. 이제 그 스킬을 통해서 인터랙션 플로우들을 프레임으로 분해하고 거기에 대한 핸드오프 내용들 그리고 인터랙션에 대한 맥락들을 가져오는 그런 플로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이전트가 우리 디자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를 디자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디자인 시스템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자인과 코드의 버전을 동기화하는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겁니다. 실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코드가 이제 배포 주기로 인해서 코드가 먼저 수정되었지만 디자인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꽤나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요. 특히 AI가 초안 작업을 해주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레거시가 생기는 환경이 되었고 그만큼 파일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꽤 큰 레거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디자인과 코드의 버전을 일치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두 번째 워크플로우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orking with a team often means working with design systems that allow you to create consistent, cohesive experiences that scale. We see this really clearly in our next demo. For this example, we're working on a museum app called Museum of Speculative Futures. This is the home screen in light mode. And over a recent Maker Week, I got a little curious and built out a dark mode version directly in code using AI. And here it is running locally. Okay, that's actually a pretty solid starting point. It's definitely a solid starting point. The problem is it only exists in code right now. So I genuinely have no idea how it holds up across the rest of the app. So once again, what we could do is let's get our design and our variables and everything that we need from the code onto the canvas where we can actually evaluate it. Totally. So for that, we're going to use these skills. Figma Generate Design and Figma Generate Library, both of which are foundational skills that come pre-installed with Figma's MCP server. So no manual install needed. So this is the exact prompt we ran, and these are the skills that we called. And this is the output. You can see that we have both
Very cool. light and dark mode here on the canvas, just like it was in localhost. What I love is that the agent also brought in this style sheet that has all of our tokens, our components as reflected in dark mode. And if we open up the variables panel, we should see, there she is, a dark mode alongside our pre-existing light mode, all on the canvas. So cool. This is awesome. And so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combination of the tools from the MCP server, but also the skills that are utilizing those to help build out other things like this style guide sheet that we have here, or anything else that we would want to help evaluate any changes that we've made and see it at that higher level as well. Exactly. I can already see a couple things I think we should improve that I might not have caught on just the code side of things, but looking at it now, I'm gonna go ahead and in our dark mode, we have this sort of bright yellow color that we're using on these titles. I like the contrast in the light mode. It's a bit intense of a contrast, I think, on the dark mode. Maybe we can find another color from our design system that we could be using here. Also, the contrast on these dates feels a little low. I'm worried about our accessibility, meeting our accessibility standards here, and something that's really an important standard for our team. I think we want to go ahead and update some of these things. So strong foundation, but I'm noticing smaller things because I'm on the canvas that I'm able to see and just sort of understand how those relationships are playing together, that I think we could go ahead and update. Yeah, I definitely hear you. Those are all really great points. Why don't we just open up the variables panel then that we have here and see what we can do? So you called out our yellow highlight color, which is our color brand primary. Oh, yeah. We see it's this brand yellow on dark mode. Why don't we change it to, we have some really beautiful brand blues. Oh yeah, that blue, yeah. Yeah, I'm loving how that looks so far. And we can also switch out this tertiary text color and see if that's a little more accessible. Zooming out, what do we think? I see that the style sheet also updated, which is so cool. This is great. Yeah, I mean, this feels a little bit more in line with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ones and the colors that we wanted for our light and dark modes here. So you might be thinking, why couldn't I just prompt these changes, right? Which is a super valid question. And yeah, AI could certainly help here, but there are certain nuances of opinion, optical balance, and just other judgment calls, especially when accessibility is concerned, that really requires a designer's input and responsibility, I think. Yeah. For the sake of time, we're only going to make a couple of changes here, but you can imagine that a design team will put much more time and thought into building a well thought out dark mode that feels really intentional, right? So now that we have a dark mode that fits in well with our app and meets our accessibility bar, we can actually go back and update the prototype now and push our refined variables back into the code base. Right. I mean, having that full round trip right there is fantastic. It's so exciting. So that's how we can keep code and design in sync, which is so powerful. The agent handled all the tedious mapping with the designs and variables onto the canvas for us, which made the design decisions that we iterated on that much easier and faster. Yeah. 네, 이제 두 번째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새로 만든 이제 다크모드 컬렉션을 캔버스로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만든 초안이 이제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디테일을 잡아주는 그런 작업이 지금까지는 필수적인데요. 적당한 이제 피그마 스킬들을 활용하면 이제 초안을 생성하고 그거를 피그마로 불러오고 그리고 디테일 작업하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데모랩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가 피그마의 기존 디자인을 수정해 볼 겁니다. 별도의 코드 파일을 생성하는 것처럼 동작하는 게 아니라 피그마 디자인 캔버스를 에이전트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좋은 업무 방식을 셋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바로 제 세 번째 영상, 마지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Where do we go next? We're going to work on our workflow for a very familiar starting point, I think, for a lot of people. Canvas, right? Many, many teams, in fact, most teams are using Figma as their source of truth and as their jumping off point for their design work. So here we have a customer revenue dashboard that lives in Figma. Right now, renewal health
is just a label at the end of each row, which is really easy to miss. And actually our user I don't even know if I can see that. yeah, I'm gonna get right in here for y'all. That's how hidden it is right now. And this is actually user feedback and user research that we're getting and hearing directly that we really just need to make this more prominent. Now, the hardest part of iterating on a production screen like this, at least in my experience as a product designer, is usually that first move, right? An agent can actually give us a really nice starting off point using our actual components. So instead of starting from a blank frame or duplicating and hacking things apart, we can get rough directions that we can react to and refine right away. Yeah, and as much as I love getting down into tables and rows and very complex auto layouts, if I have a few ideas, which there's tons of different valid approaches that we could be using here, right? We could be adding color coding, we could be grouping the rows by status, we could be introducing some new visual hierarchy, something to make that health status really clear. Could probably sketch 5 different directions in my head right now. Sitting down to do some of that real manual work inside of Figma is going to take a bit of time as to how I'm going to actually make that work. And this is where AI prompting is so helpful, because we can get those ideas out quickly. Exactly. So we are going to use the Figma use skill to do exactly this. So this is another foundational skill that comes pre-installed with our Figma MCP server. So you see here the prompt that we used. I also pasted in some relevant insights from our research and asked the agent to explore a way to solve this user problem of ours of making renewal health more prominent. And now we can see this agent output on the canvas. It used our production components, which is great. And I can already start reacting to this. Yeah, this is great. I mean, this is easier for me to understand. I also just want to say, I really love that we're using a very practical layout and design here. I know not everything's going to be flashy home screens and these types of things, and you do have a lot of these, more advanced admin views, table views, and things like that, where this kind of work can get a lot of improvement on speed and efficiency in getting to these things. And so here, reminding ourselves that the agent was not actually trying to pull anything from code right now. It's simply going in, looking at our designs, and generating new outputs based on some of our inputs. And this is much easier for me to understand, right? The grouped rows with the status banners right here makes this really easy for me to understand. I can immediately see what are my at-risk accounts, right? And in the original, having to scan through that whole column was a lot of work. And so this just feels like a better approach. And it's now an artifact that I can quickly share with others and even work on a bit. Exactly. So this is obviously, all that being said, +1 to everything. This is very obviously not a finished design, right? But again, it's still a good starting point that shifts how we're thinking about the layout. From here, I can get in and start refining it a bit. So is there anything that stands out to you on how we can do that? And again, I love the way that these sections have been very clearly called out now, that we actually have needs action, at risk, the red, yellow, and green. This doesn't feel like our brand, though. I feel like we need to fix those headers because they feel a bit brutal in their design and their layout, a bit intense, and we tend to have a little bit softer palette that we're using. And I know we have a header component for that. We do, yeah. You just said header, and that made me think of this header component that we have here. I wonder if I can rework this. I see we have some component props. What if we add a chevron, remove the eyebrow, and you mentioned softer colors. I know we have that in our brand. Maybe? Yeah. It looks something like this. Needs actions. I'll call great out. Exploration. I love it. Yeah, just really quick to get an idea. From here, I can just see what it looks like in context. And this is looking like a pretty decent direction. What do you think? I think it's good. Obviously we're doing a very simple example here for folks to just sort of get a sense of how you might polish a design by hand when you know what elements you have and how you want to actually take the ideas that were prompted originally and push them to the level of design that you're going to want for sharing with others and stakeholders and things like that. Totally. Yeah. And for the sake of movie magic, we can skip over all the fun parts, which was the iterations that we did off camera to reach this final design. And this is really exciting. What I loved about this workflow is that we were ultimately the ones to solve this problem, right? The agent, again, got us past the blank stage that helped us get to a better solution together on the canvas.
faster than we could have before these recent MCP releases. So the agent almost acted like a bit of a thought partner. I like to think of it in this example. Yeah, and I think across all three of those demos, that's the pattern that was really loud and clear, right? Which is whether you're starting in code or you're starting on the canvas, the agent handles a lot of that scaffolding, a lot of that getting to that point where your design decisions can really come into play, and we can spend our time on the stuff that actually requires a designer's eye. Exactly. Before we wrap up Demo Lab, I want to share a powerful example of how the Figma community is doing just this using these tools. Ian Guizard, a designer from Uber, created a Figma MCP skill to help create screen reader specifications. Let's take a quick look. Screen reader specs are slow and painful to write. There are hundreds of properties and they all vary per platform, per focus stop. So I'm going to use the Figma MCP to fully automate it. First, I'm going to grab the component link. Then I'm going to head over to Cursor, trigger a skill called Create Voice, and paste the link to the component. Also, I'm grabbing any context that I might have for the components that's not visible by an agent, and I'm going to run the skill. Now, once this is done, what you have is a full screen reader spec. What would normally take weeks, now it's done in minutes. 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워크플로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배포된 버전에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생성했고요. 물론 이런 사용 사례에서도 AI가 수정한 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꽤나 탄탄한 스타팅 포인트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강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의 실제 활용 사례도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의 스킬과 피그마를 결합하면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반복 작업들을 좀 어떻게 최소화할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기존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더 중요한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데모랩에서는 이렇게 3가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셨길 바라면서 이제부터는 전지훈 매니저님이 새로 업데이트된 다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피그마 업데이트인데요. 피그마가 워낙에 업데이트가 많은데 최근에도 피그마에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개선 사항입니다. 피그마 워크플로우를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성능 개선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는 벡터 편집 속도가 최대 10배 빨라져 일러스트레이션 편집이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피그마 메이크의 프레임 속도도 4배 향상되어서 프로토타입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경고 발생 빈도를 92% 줄여서 대용량 파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그마 드로우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드로우에서 브러쉬의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오토 레이아웃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무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브러쉬, 색상, 두께를 바로 샘플링할 수 있어서 복잡한 일러스트 작업에서도 스타일을 쉽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에 글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텍스트 오너 패스 전용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그마 디자인 캔버스에서 바로 비디오 재생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디오를 더블 클릭해서 별도 팝업에서 작은 썸네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디오를 캔버스에 드롭 후 재생하여 캔버스 위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맥 사용자분들을 위해 스포이드 도구가 더욱 편리하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색상을 가져오려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피그마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한 후 피그마 캔버스뿐 아니라 복잡한 데스크톱 화면을 포함해서 화면 어디에서든 색상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 키츠를 통해 피그마 메이크에 여러분의 디자인 시스템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메이크 키츠는 코드 맥락을 가진 npm 패키지, 디자인 라이브러리, 피그마 메이크에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파일의 조합인데요. 디자인 시스템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면 실제 제품과 유사한 형태와 경험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PDF, 브랜드 가이드, 스크린샷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어 복잡한 프롬프트를 길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더 높은 현실감과 맥락을 반영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이크 업데이트인데요. 정말 반가운 기능입니다. 메이크에 음성 입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은 명확하지만 타이핑하는 과정이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내용을 말한 뒤 바로 전송하면 됩니다. 메이크가 불필요한 표현을 제거하고 문장 부호를 자동으로 추가해주기 때문에 타이핑보다 실제 제작에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 MCP 서버에도 피그잼을 위한 강력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새로운 스킬을 통해 AI가 피그잼 보드의 내용을 직접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지원하는 ERD도 생성할 수 있어 엔지니어링 팀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이미지 도구가 피그잼, 피그마 버즈, 피그마 슬라이드에서도 지원됩니다. 이미지를 레이아웃에 맞게 확장하거나 특정 객체를 지우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구도가 정확히 나오도록 이미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벡터라이즈 기능도 슬라이드와 버즈에서 사용 가능하여 이미지를 편집 가능한 벡터로 빠르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피그잼에서는 배경 제거, 해상도 향상, 이미지 생성과 편집 기능도 지원되기 때문에 보드 안에서 더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 작업과 관련해서 이제 피그마 AI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참고 이미지를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객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프롬프트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함께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더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피그마 디자인, 드로우, 버즈, 슬라이드 및 피그잼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욱 강력한 AI 기능인 피그마 위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브를 통해 비주얼 캔버스 기반으로 창의적인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사진 하나를 캠페인용 라이프스타일 영상으로 변환해야 한다면 해당 과정을 단 한 번의 워크플로우로 구축하여 대규모로 반복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브에 타임라인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영상 클립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길이를 자르고 타이밍을 조정하는 등 영상을 보다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 에이전트입니다. 앞서 데모랩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외부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피그마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프롬프팅 디자인이 피그마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디자인을 새롭게 변형하거나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첨부하여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저가 의도한 방향성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가 있죠. 현재 베타 테스트 상태인데요. 얼리 액세스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테스트 참여 대기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테스터로 선정 확정되시면 이메일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디자인 에이전트에 대한 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피그마 헬프 센터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피그마 MCP와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피그마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저는 특히 또 MCP도 관심이 많았지만 또 후반부에 또 다양한 기능들도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요번에 베타로 출시된 디자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그런 MCP 연결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자분께서 별표를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이 또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채팅방에 그 좀 더 그 디자인 에이전트가 현재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헬프센터 링크를 넣어드렸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는 이제 그 베타 버전이어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선정해서 지금 선별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하단 또 글에서 보시면은 또 어떻게 또 그 피그마 디자인 에이전트를 또 그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부는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에 인수를 한 그 제품이 되겠고요. 이제 피그마 위비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변형해서 지금 피그마 플랫폼의 하나의 기능으로 이제 인베디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저희 피그마 플랫폼에 완벽하게 통합이 될 예정인지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위부는 스탠드얼론으로는 현재 그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피그마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혹시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그 주제들 중에 좀 피그마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었잖아요. 뭐 MCP도 있었고, 그 디자인 에이전트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고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각 또 피그마 담당자 분께서 또 선호하시는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뭐 온라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팅을 또 진행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관련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제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이미 지금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고 있고 Q&A를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그 저희 또 당군 소프트 또 기술 지원 담당자분들께서 부지런히 또 답변을 좀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후에도 아직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 저희 문의처를 한번 또 이메일을 한번 업데이트를 채팅창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팔로우업해서 또 관련해서 또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또 이제 설문조사가 또 있을 건데요. 그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이 설베이 쪽에 또 설문 남기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 또 요청 같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을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또 당근 소프트에서 투썸 플레이스 커피 기프트콘을 총 100분에게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100분이면은 네, 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한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또 필요로 하신 부분들도 많이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라이브 세션 녹화본은 저희가 등록해주신 메일로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내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또 저희가 취합해서 당근소프트 블로그를 통해서 또 답변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좀 지원 받아보실 수 있는 또 홈페이지가 지금 이메일 주소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요. 당근소프트 피그마 서포트 팀에서 또 궁금하신 부분 알려주시면 또 지원을 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